예, 좋은 아침입니다. 영상 한번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제가 사고 당해서 잃어버린 것들 중에 제일 아까운 거, 안타까운 거 그겁니다. 제가 뭐 누차 다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교 막판에 졸업을 앞두고 사고를 당해서 그 뒤로 한 10년 넘게 인생을 그냥 낭비를 해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과 인연도 끊기고 했어요. 근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에 뭐 인터넷 잘 돼 있고 하니까 어찌어찌해서 다시 뭐 연락처 알아내고 할 수가 있는데 국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끊겨버렸어요. 근데 그럼 국외에 누구를 알고 있었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펜팔을 했었어요. 펜팔을. 옛날에는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과 뭐 연락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예전엔 인터넷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동화책 속에 나오는 굉장히 이국적인 상상 속의 사람들처럼만 느껴졌어요. 이건 너무 멀게. 그래서 유일하게 외국 사람들과 이제 일반인이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펜팔이라고 썼어요. 펜팔. 그래서 펜팔 협회가 있었고 각 국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예컨대 우리나라라면 외국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펜팔 협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가입 신청서인가 뭔가 해서 소정의 그 수수료조로 돈도 조금 내야 돼요. 비싸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온 편지를 그 펜팔 협회가 모아뒀다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펜팔 협회에 가서 외국인과 내가 소통하고 싶다, 연락 주고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원하는 국적의 그 국가의 편지를 주고 이 사람이랑 소통해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가서 그 원하는 나라의 편지를 가져오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옛날에 광화문 뒤편에 광화문 우체국 뒤편에 어떤 펜팔 협회가 있었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돈을 그때 돈으로 5천 원인가 4천 원인가를 내고 이제 그 외국의 편지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는 원래 그때 제가 홍콩 영화에 빠져가지고 홍콩 뭐 이런 나라를 제가 선호했었어요. 홍콩, 마카오. 그런데 그런 나라 건 없었고 싱가포르 게 하나 있었어요.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 게 있길래 싱가포르 그 편지를 가져다가 싱가포르 사람이 보낸 편지를 가져다가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읽고 답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소통은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뭐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영어는 좀 했으니까 그때는 프린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해서 그냥 손으로 써서 보냈어요. 그 주소에다가. 그랬더니 몇 달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그 여자애였고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렸나 1살 어렸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옛날엔 국제우편 그게 국제우편이 뭐 한 달?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그랬어요, 걔랑. 그러다가 고등학교 끝나고 저도 대학 가고 걔도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서 대학교 때도 계속 편지 주고받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어찌어찌 돈을 이제 과외하고 해서 이제 모은 돈으로 싱가포르를 갔어요, 제가.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비행기가 싱가포르 공항에 내렸는데 굉장히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동남아인가 이런 걸 그때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뭐 짧은 영어지만 택시 기사한테 걔 주소 알려주고 주소로 가자고 이제 그래서 걔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갔고 걔한테는 미리 편지로 제가 언제쯤 도착할 거라고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밤에 도착했는데 걔가 오빠 둘이 있었고 아버지 엄마 그렇게 살던 애인데 막내딸이었는데 걔가 입장했어요. 입장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펜팔 할 때 처음에 사진을 보통 주고받는데 걔는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안 보내줬어요. 한국은 뭐 사진 기술이 발달 안 했다 이런 뭐 구라도 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제 9승9개월 이게 당시에는 수술 제대로 하기 전이라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밝히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얼굴을 보이기가 싫어서 사진을 안 보내고 그냥 그날 가서 보여준 거니까 걔가 약간 놀라는 눈치를 보였던 것 같긴 해요. 제 얼굴을 보고. 근데 그래도 멀리에서 자기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방가에 맞아줘서 그날은 이제 제가 이제 모텔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걔가 이제 자기네 학교 데려가서 학교 구경하고 걔가 또 수업 듣는 동안에 저는 이제 근처 해변가 가서 혼자 놀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3박 4일을 지냈나 2박 3일을 지냈나 그러면서 걔랑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잘 소통은 안 됐지만 걔는 이제 참고로 중국계였어요. 중국계. 그래서 싱가포르이 다양한 다민족 국가인데 걔는 이제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인데 중국어를 주로 하고 영어는 이제 제2 나라에서 쓰는 공통적인 언어가 그때도 영어였을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도 좀 했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들고 해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제가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혼자서 남은 돈 다 털어가지고 괜찮은 반지인가 사가지고 걔한테 줬는데 걔는 좀 이렇게 저는 그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좀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거를 몰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 이제 저녁을 같이 먹는데 그 자리에 남자애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또래인데 보니까는 가만 눈치를 보니까 남자친구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걔가 저한테 남자친구를 거기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한테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로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남자애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꽤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접었지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반지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 뒤에도 연락을 좀 주고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 뒤에 사고가 터졌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몸조리 하느라 정신 없었고 그냥 그때 제가 인생을 포기를 했어요. 그 사고가 워낙 그 심하고 저한테 여파가 크니까 저는 그때 모든 걸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해서 걔한테 연락이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답을 안 했어요. 걔한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양원도 가고 이러면서 10년 넘게 이거 몸조리 한다고 걔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걔가 떠올랐어요. 우연히 집 청소를 하는데 걔한테서 온 편지를 제가 다 모아뒀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문에 선물도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저한테 스웨터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생각나서 걔가 너무 이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해서 옛날 주소지만 수십 년 전 주소지만 편지를 보내봤는데 거기서 답이 왔는데 거기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여기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산다고. 그래서 뭐 싱가포르 대사관이나 이런 데 가서 알아보면 공식적으로 알아보고 뭐 싱가포르에 가서 제가 알아보면 이렇게 학교를 알고 하니까 이름도 알고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수십 년 지났고 걔는 이미 누군가랑 결혼해서 잘 살 수도 있는데 다 늙어서 찾아가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저한테 국제 결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결혼 못하고 혼자 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그렇게 펜팔 국제적으로 놀았었다는 거. 그리고 걔를 만나러 싱가포르까지 갔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걔도 꽤 괜찮은 아가씨였다는 거. 근데 결국 연이 안 맺어진 거잖아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사고만 없었으면 제가 싱가포르에 달려갈 정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애가 아무리 중간에서 태클을 걸어도 한번 또 싱가포르 가서 어떻게 시도를 해봤을 텐데 시도조차 못하고 그 사고 때문에 완전히 꿈을 접어버린 거. 그리고 좀 더 여담이지만 하자면 제가 그때 굉장히 꿈이 크고 열이 많았어요. 열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 그냥 달려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땐 9승 9개월 이런 게 저를 발목을 잡아도 크게 거기 개의치 않고 굉장히 제가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능동적이었는데 사고를 당하면서 제 안에 모든 열정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어찌어찌 노무사가 돼서 그냥 이렇게 사무실 운영하고 살기는 하지만 그때 그 젊을 때 그 열정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근데 그거는 사고로 인해서 제 건강은 사고로 인해서 다친 건강은 다시 거의 99% 회복됐지만 그 열정만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늙었잖아요. 다 늙었잖아요. 그 열정이 회복되면 뭐 하겠어요. 다 늙었는데. 그때 그 열정, 그 습도가 높고 숨 막힐 정도로 무덥던 싱가포르에도 그냥 무턱대고 달려가던 그때 그 정열 그런 게 참 그리운데 그게 이제
사고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게, 그리고 그걸 꽃 피우지도 못했다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뭐라도 시도하다가 실패했으면 아쉬움이 덜할 텐데 그 열정을 어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고 때문에 그냥 그게 열정이 다 사그라졌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어제 누가 국제결혼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간만에 그 펜팔하던 아가씨 생각이 나서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